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일부 세력의 횡포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동훈에 대해 특정 연예인 열성 팬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은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의 행태를 추종하지 않는 정치인들에 대해 이재명의 개딸들이 소위 비명 인사들에 가했던 것과 다름없는 노골적이고 폭력적 인사까지 사용하면서 강제로 쫓아내려는 시도까지 공공연히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들을 이재명의 개딸에 빗대서 한동훈의 한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최근 집중적으로 타깃을 삼고 있는 국민의힘 당내 인사는 당연직 최고위원인 정점식 정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소위 해병대 최상병 제3자 특검을 고집하는 한동훈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김민전 신임 최고위원과 김재원 신임 최고위원,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조정훈 의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철규 의원 등 한동훈이 당을 완전 장악하는 데 부담이 되는 인사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동훈 극성 지지자들과 함께 이준석의 멘토로 불렸던 김종인,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김웅 등 한국의 정통 자유우파 세력이 아주 질색으로 여기는 자들도 최근 한동훈을 노골적으로 비호하면서 한동훈 체제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당내 인사들을 비난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동훈 극성 지지 세력이 지금 1차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국민의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구성을 한동훈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1명, 당대표가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1명, 그리고 당연직인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까지 포함해서 모두 9명입니다. 이 가운데 당대표인 한동훈의 결정에 거의 무조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최고위 멤버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했던 장동혁 최고위원과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지명할 지명직 최고위원 등 모두 4명으로 과반의 1명이 모자랍니다. 나머지 5명의 최고위원은 원희룡 후보 러닝메이트였던 이뇨한 최고위원과 특정 당대표 후보와 손잡지 않았던 김민전,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당연직 최고위원인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 의장인데 이들은 모두 한동훈의 뜻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종하지는 않을 인사들로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해 극성 한동훈 지지 세력은 우선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사퇴시켜 그 자리에 친한동훈 인사를 포진시켜 최고위 구성해서 과반을 확보해 한동훈의 뜻대로 당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동훈의 극성 지지자들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페이스북에 몰려가서 사퇴하라는 댓글을 아주 집단적으로 사실상 댓글 부대와 같은 형식으로 대규모로 달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됩니다. 당연히 한동훈보다는 검사 한참 선배라서 한동훈으로서는 다소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검찰 선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친한계에서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사퇴시키고 친한계 정책위 의장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고, 그런 기류를 받아서 소위 친한 댓글 부대들이 대대적으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페이스북에 물려가서 사퇴하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정 의장은 현재 황우여 비대위에서 1년 임기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된 지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갑자기 사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원칙적인 반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정 의장의 페이스북에는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들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내용은 대부분 왜 정책위 의장 자리에서 빨리 자진 사퇴하지 않느냐, 윤심을 얻고 버티면 안 된다, 왜 당심을 무시하고 사퇴하지 않느냐면서 정 의장에게 사퇴를 압박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사실상의 댓글 부대로 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대규모로 몰려와서 일종의 댓글 테러를 계속하자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비공개로 전환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서는 이런 행태는 민주당의 이재명 개딸들 행태와 다를 바가 없다. 도대체 이게 지금 민주주의 국가 정당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이냐. 이런 지지자들, 극성 지지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자제를 시켜야 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만 한동훈은 현재 이와 관련해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와 함께 당연직 최고위원을 맡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인 정점식 현 정책위 의장은 지난 5월에 정책위 의장에 임명돼서 1년 임기가 10개월 정도 남았고 새 정책위 의장을 임명하려면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한동훈 대표가 강성 지지자들, 자신의 극성 지지자들의 요구대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사퇴시키고 다른 인사를 정책위 의장에 임명하고 싶어도 일단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자신의 아주 측근 이런 인사들을 임명할 경우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 당대표로 선출됐지만 현재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 중에서 한동훈과 가까운 이른바 친한계는 약 20명 안팎 정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압도적 다수 약 80여 명이 한동훈과 거리를 두거나 혹은 한동훈의 비판적인 상황에서 만약 한동훈이 자기 마음대로 정책위 의장을 자신의 입맛대로 할 경우에는 앞으로 상당한 파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책위 의장을 한동훈이 바꾼다고 하더라도 후임 인사는 어느 정도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을 수 있는 인사를 택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김웅전 의원은 김민전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른바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 사안은 원내대표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면서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에 강력히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 두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의 항명을 했다. 이따위 헛소리를 지금 김웅이라는 자가 했습니다. 김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하고 있을 때도 참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자이고 참 저런 자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는 바람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를 사실상 흔들고 당내 분란을 부채질하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명의 논란거리인 김종인은 최상병 특검법 등 국회 운영에서는 당대표보다 원내대표 의사가 우선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역시 노골적으로 한동훈을 편들고 나섰습니다. 지금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은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서 통과시켰고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재표결을 했지만은 국민의힘 압도적 다수 의원들이 최근 투표에서는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서 극소수 몇 명만 찬성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다시 부결되면서 폐기가 됐는데 여전히 한동훈은 지금 소위 제3자 특검법에 미련을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 한동훈이 계속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절대다수 의원들이 분명히 반대한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자신이
야당과 야합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쪽으로 간다면 상당히 큰 파고가 앞으로 닥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한 명의 논란의 대상이죠. 김경열 전 비대위원. 참으로 한동훈의 이미지를 자유우파 성향 국민들 사이에서 아주 추락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김경열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서 원희룡의 얼굴을 보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원희룡에게 거취를 결정하라 이런 사실상의 협박, 사실상의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김경열이 하는 말 이런 걸 보면 참으로 속말로 싸가지가 없어도 한참 싸가지가 없는 말들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김경열은 그러면서 2024년에 색깔론을 들고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운운했는데, 그렇다면 김경열이 비대위원으로 있는 동안에 한국의 정통 우파, 자유우파 세력에 대해서 했던 그런 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야말로 완전한 내로남불, 그러니까 좌익을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우익을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태에 대해서 참 도저히 이런 사람을 가까이에 둔 한동훈은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는 최근 한동훈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카페인 위더훈이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행태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소개한 이 위더훈이에 올라온 게시물들을 보면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재윤과 김민전은 어줍지 않은 궤변으로 당대표를 능멸한 죄, 이건 변명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라면서 김민전, 김재윤 최고위원을 공격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재원과 김민전은 어줍지 않은 궤변으로 당대표를 능멸한 죄, 이건 변명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이런 한동훈 지지자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당대표를 능멸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글도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원내대표 추경호도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찐윤 정책위 의장 정점식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누구는 찐윤을 배척하면 화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얘기하나 당대표의 개혁과 굳은 의지를 당내외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은 당대표 위주의 사람으로 주의를 경고히 해서 나중에 야기될 수 있는 불협화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추경호와 정점식은 본의 같아 같이 놔두면 언젠가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추경호는 분명히 반대할 겁니다. 또 이런 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당대표의 개혁 의지라는 건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김경률이니 혹은 진중권이니 이런 자들이 득실돼서 이런 자들의 말에 따라서 당이 움직이고, 혹은 이번에 다시 한동훈을 지지하고 나선 김종인이니 혹은 김웅이니 이런 자들 말 듣고 가는 당이 그게 개혁입니까? 그걸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정말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김경률 혹은 진중권 혹은 김종인 혹은 김웅 이런 자들의 색채가 당의 개혁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준석이가 한동훈보다는 더 개혁적이었다고 해도 되겠네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차라리 그냥 권력 의지라고 하세요. 무슨 거추장스럽게 무슨 당의 변화, 개혁, 혁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로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화가 납니다. 그런가 하면 위더훈이에는 또 이런 게시물도 올라와 있네요. 한동훈의 항명, 김민전, 김재원 징계하라 뭐 이런 글도 올라와 있고, 조정훈 또한 틈만 나면 긁어 부스럼 만들 겁니다. 진중권 말대로 악질적인 기회주의자. 참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훈 의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중권 말까지 끌어들였네요. 한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제대로 정상적인 사고방식이고 제대로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조정훈과 진중권 중에는 조정훈이 100배 나은 사람입니다. 진중권 저게 어디 제대로 된 인간입니까?
진중권을 지금 끌어들여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또 이런 걸도 있네요. 김종인 씨도 꼭 한동훈님 편 사람들을 지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진중권에 이어 이제는 또 김종인까지 끌어들여서 참 가관입니다. 가관.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런 한동훈 체제에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한동훈의 국민의힘을 왜 자유파 국민들이 앞으로 계속 지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화끈하게 신당을 만들어서 제대로 국민의힘 확 깨버리는 게 낫지. 김소연 변호사는 위드훈이에 올라온 이런 문제 게시물들을 소개하면서 이재명이 개딸들 시켜서 수박몰이하고 반명들 축출했는데 우리 훈이가 한 딸들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 김재원, 김민전 최고위원, 조정훈 의원, 이철규 의원에게 갖은 짓거리 하는 것을 그냥 지켜본다면 이재명과 정확히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한 딸당 진중권 김경률당 완성됐다면서 대박이네요. 개딸당보다 더 심각합니다.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과거 조국 사태 때 이른바 조국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던 아줌마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했던 글을 다시 공유하면서 한동훈의 극성 지지 세력, 특히 40, 5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한 소위 한딸들의 행태에서 조국 지지를 하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어른거린다 이러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조국 사태는 우리 시대 지성과 반지성의 그런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요. 정치인과 아이돌을 혼동하는 무비판적 맹목적 지지의 위험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치인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하고 비판해야 하건만 소위 빠라고 불리는 수준의 맹종은 자신이 원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었을 경우 실망과 좌절, 일시적 분노를 거쳐 빠른 인지 부조화 및 합리화로 마무리되지요. 좋아하는 연예인이 성범죄를 일으켰을 때 처음에는 놀라고 화가 나고 실망감도 들다가 나중에는 우리 오빠가 그럴 리 없어. 그 년이 꽃뱀이고 나쁜 년이야. 분명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사건 중 하나가 정봉주 사건이었죠. 그 지지자들의 정신적 스크래치도 걱정이지만 그 맹종에 익숙해진 정치인들의 자연스러운 이중성과 그것을 들켰을 때 나오는 뻔뻔함,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을 때의 극단적 회피, 모든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렇게 과거 조국 사태 때 느꼈던 감정들을 다시 한번 소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동훈 빠 한 딸들을 보면서도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